1874년 캔자스의 자장농이었던 메리 루이스 shepherd는 오리건 트레일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것만으로 대눈보라 속에 갇혀 3주를 살아남았습니다. 전기도 수돗물도 없었고 200마일 이내에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48시간만 정전이 되어도 미국인의 절반이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목록의 18번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미 육군 생존 학교에서 여전히 군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4번은 캠핑 용품점에서 살 수 있는 $1,000짜리 정수기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 25가지 비법은 가장 가까운 구조의 손길이 말을 타고 일주일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었을 때 개척자들을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유회사, 가전제품 제조업체, 식료품 체인점들은 여러분이 이를 잊어버리도록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조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것을 안다면 다음번에 정전이 되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잊혀진 옛 서부 생존 비법 25가지를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톱 25. 불씨 보존하기 성량이 저렴하고 흔해지기 전 모든 개척지 가족은 7월에도 24시간 내내 불을 피워두었습니다. 고조 할머니는 부싯돌과 쇳조각으로 처음부터 불을 피우려면 20분 동안 고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이 꺼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면 뜨거운 숯을 긁어모아 단단한 무더기로 만든 다음 고운 재를 2인치 두께로 덮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다져두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재를 긁어내고 마른 불쏘시개를 얹은 뒤 한두 번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개척자들은 이를 불씨 보존하기, banking the fire 라고 불렀으며 이는 따뜻한 아침 식사와 동상 걸린 손가락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현대의 정전 상황에서도 화목 난로나 뒷마당의 화덕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존된 불씨는 연료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도 12조 14시간 동안 살아 있습니다. 톱 24. 지하 저장고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 모든 농가에는 산비탈을 6피트 깊이로 파고 흙벽을 다져 만든 지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의 여름 기온이 화씨 105도에 달할 때도 1년 내내 화씨 55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감자, 당근, 순무, 사과, 양배추, 양파를 단 1와트의 전력도 없이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증조 부모님은 흙과 식이 조절만으로 몬테나의 겨울 동안 8식구를 먹여 살릴 충분한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4피트 아래의 땅은 얼지 않으며 계절에 따라 따뜻해지지도 않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지 12시간이 지나면 냉장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 저장고는 전력망의 작동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은 2019년 재난 대비 가이드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가족들은 지하 저장고가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아예 사지 않았습니다. 톱 23. 사워도우 스타터 1840년대에 서부로 향하는 모든 마체는 플란넬로 감싼 거품이 이는 사워도우 스타터 천연 발효종 병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트팩도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이 스타터는 공기 중에 야생 효모를 포집한 밀가루와 물의 단순한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밀가루 한 숟가락만 주면 수십 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존 비드웰이라는 금광 탐사자는 1841년 미주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자신의 스타터를 가져갔고 치코에 사는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으로 빵을 굽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병에서 시작되어 185년이 지난 것입니다. 정전시 시판 빵은 3일이면 상하고 상점 진열대는 몇 시간 만에 텅 빕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사워도우 스타터는 밀가루만 있다면 무제한으로 빵, 팬케이크, 비스킷을 제공합니다. 정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론다이크의 금광 탐사자들은 이 스타터가 그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식량이었기 때문에 사워도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탑 22. 수지 양초 1860년 대초원의 해가 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거나 동물의 지방을 태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개척자 여성들은 생지방을 깍둑 썰기하여 큰 솥에 넣고 몇 시간 동안 끓인 다음 무명천으로 액체를 걸러내고 가운데에 면줄 심지가 있는 주석 틀에 부어 소나 사슴의 수지, 탈로우, 치트레이를 정제했습니다. 수지 1파운드로 각각 4시간 동안 타는 양초 8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버려질 고기 찌꺼기에서 32시간의 빛을 얻은 셈입니다. 개척자의 주방 하나는 1년에 200개의 양초를 사용했으며 이는 모두 집에서 무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철물점에서는 비상용 양초 4개들이 한 팩이 $12이며 폭풍 경보가 울리면 몇 시간 만에 진열대에서 사라집니다. 수지를 정제하는 방법을 안다면 다시는 어둠 속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탑 21. 소금에 절인 육포 Salt Cured Jerky. 진공 포장기나 대형 냉동고가 발명되기 훨씬 전 코만치족과 아파치족은 개척자들에게 냉장 보관 없이도 고기를 2년 동안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름기가 없는 소고기나 사슴고기를 1.4인치 두께로 길게 자르고 굵은 소금과 흑후추를 문질러 바른 뒤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면줄로 매달아 둡니다. 72시간이 지나면 고기는 수분 무게의 3분의 D를 잃고 가죽처럼 단단해집니다. 깨끗한 모슬린 천 주머니에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두면 24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로 40파운드의 육포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는 6인 가족을 3개월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전력망이 끊기고 냉동고가 고장났을 때 살아남는 유일한 고기는 육포뿐입니다. 소금이 세포에서 수분을 빼내어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화학의 원리입니다. 탑 20, 페미케온, 페미칸. 여기서부터 정말 놀랍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는 페미컨을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생존 식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현대식품과학자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말린 고기를 돌로 빻아 가루로 만들고 정제한 지방을 같은 비율로 섞은 다음 크랜베리나 초크베리를 눌러 넣습니다. 이 반죽을 생가죽 주머니에 채워 넣고 더 많은 지방으로 밀봉합니다. 이 페미컨은 냉장 보관 없이도 10년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극 탐험가 로알 아문센은 1911년 남극 탐험 당시 이를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1파운드에 3,000칼로리가 들어있어 성인 남성이 3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평원 인디언들은 1년 내내 이것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페미컨 덩어리를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950년대 미군은 전투식량 MRE를 위해 페미컨을 역공학으로 재현하려다 4천만 달러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리지널 페미컨은 여전히 현대의 어떤 전투식량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터펀 스프, 샘물창고, The Spring House. 만약 농장 부지에 차가운 샘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위에 작은 돌집을 짓고 이를 샘물창고, 스프링 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닥에 얕게 파인홈을 따라 물이 흐르면서 건물 전체를 1년 내내 화씨 50도, 섭씨 10도로 유지했습니다. 개척시대 여성들은 우유, 버터크림,
치즈가 담긴 항아리를 흐르는 물에 직접 놓아두었습니다. 우유는 일주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었고 버터는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으며 치즈는 제대로 숙성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샘물 창고는 냉장고를 완벽하게 대체했으며 소비하는 에너지는 오직 중력뿐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농촌 지역의 농장들에는 1820년대에 지어진 샘물 창고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금도 음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 정전 시 차가운 시냇물이나 그늘진 가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돌을 쌓고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1시간도 안 되어 미니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식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톱18 건빵 하텍 1863년 남북전쟁 당시 한 병사의 일기에는 건빵 하드텍을 이빨을 무디게 하는 것, 벌레들의 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와 물로 만든 이 벽돌 같은 빵은 북군이 2000마일을 행군하는 동안 그들의 목숨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레시피는 밀가루 2컵, 물 반컵, 소금 1티스푼입니다. 섞어서 0.5인치 두께로 밀고 3인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릅니다. 포크로 구멍을 뚫고 화씨 250도, 섭씨 120도에서 돌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4시간 동안 굽습니다. 건조하게 보관하면 건빵은 25년 동안 유지됩니다. 병사들의 배급량은 하루에 크래커 9개였습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는 1862년에 만들어져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건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력망이 붕괴되고 진열대에서 신선한 빵이 사라질 때 건빵은 1인분당 단돈 몇 푼으로 배를 채워줍니다. 먹기 좋게 부드럽게 하려면 커피나 수프에 적셔 먹으면 됩니다. 개척자들은 이 단일 레시피 하나로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터프 17 부싯돌과 뷰시 플린트 앤 스틸 1870년 성량이 대중화되고 저렴해지기 전 모든 카우보이, 정찰병, 자영농들은 3가지 물건이 든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부싯돌 조각, 구부러진 강철 부시, 그리고 탄 화면, char cloth이라고 불리는 까맣게 탄 면포 한 줌을 챙겼습니다. 강철 부시를 가파른 각도로 부싯돌에 내리치면 불꽃이 튀어 탄화면에 떨어집니다. 탄화면은 즉시 불씨를 머금고 붉게 타오릅니다. 이것을 마른 풀 뭉치에 옮기고 일정한 속도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30초도 안 되어 불꽃이 피어납니다. 놀라운 점은 포트 락커에 있는 미 육군 생존학교에서 여전히 이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터가 젖고 성냥이 망가졌을 때도 부싯돌과 부시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서 완벽한 키트를 $13면 살 수 있습니다. 2021년 텍사스 한파 당시 수백 가구의 가족들이 증조부모 세대가 10살 때 마스터했던 이 방법을 배우지 못해 얼어붙은 집안에 앉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톱 16 훈제장 The Smokehouse 식품 회사들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훈제장은 땅에 화덕이 있는 작은 삼나무 오두막이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히코리나 사과나무 수층 화씨 약 100도, 약 38도의 서늘한 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척자들은 햄, 베이컨, 소시지, 통생선을 석가래에 2-4주 동안 매달아 두었습니다. 연기 속의 페놀 성분이 고기에 스며들어 박테리아를 죽이고 보호용 겉껍질을 형성했습니다. 제대로 훈제된 컨트리 햄은 냉장 보관 없이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식료품 저장실에 2년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는 실제로 전통적인 냉훈법을 합법적인 보존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식료품 체인점들은
사람들이 한 계절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신선한 고기를 사기를 원했기 때문에 훈제 고기를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재정의하도록 강력하게 로비했습니다. 폐목재로 뒷마당에 훈제장을 짓는 데는 $200면 충분하며 1년치 고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톱 CEO, 햇볕에 말린 과일, sun-dried fruit. 8월에 사과나무와 복순가 나무에 과일이 만발했을 때 개척자 가족들은 과일이 썩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얇은 고리 모양으로 썰어 면실에 꿰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현관에 매달았습니다. 45일이 지나면 사과는 가죽처럼 질긴 고리 모양으로 쪼그라들어 천 자루에 담아 12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복순가는 자르고 씨를 뺀 후 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무명천으로 덮은 깨끗한 나무 판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포도는 오직 햇빛만으로 덩굴 위에서 건포도가 되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한 그루에서 200파운드의 과일이 열리면 40파운드로 건조되었고, 이는 나무 한 그루에서 얻은 2달치 겨울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당분이 훌륭하게 농축되어 신선할 때보다 더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벽에 꽂아 쓰는 건조기는 정전이 되면 작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태양은 매일 아침 무료로 떠오르며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이를 이용해 식료품 저장실을 채웠습니다. 톱 14. 에스유치 정수 Charcoal Water Filtering. 태평원을 횡단하던 개척자들은 진흙탕 강물, 고인 연못물, 알칼리성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속을 파낸 통나무나 단순한 나무통에 만든 모래와 수채 층상 필터였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자갈, 중간층에는 깨끗한 모래, 맨 위층에는 전날 밤 피운 불에서 나온 부순 숯을 깔았습니다. 위로 더러운 물을 부으면 약 10분 후 아래쪽 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춘 흡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기 화합물, 나쁜 맛, 그리고 대부분의 박테리아를 흡수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300짜리 버키 벨케이 필터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이와 정확히 동일한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849년 버전은 불에 탄 나무의 비용만으로도 90%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상수도 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5갤런짜리 양동이로 만든 숯 필터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톱 13. 통증을 위한 버드나무 껍질 Willow Bark for Pain. 1845년 에즈라 미커라는 마차 대장은 도끼의 다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3일 동안 버드나무 껍질을 씹었습니다. 그는 그 다리로 1900마일을 걸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개척자들에게 모든 버드나무의 속껍질에는 살리신, 사리친이 함유되어 있으며 간이 이를 살리실산으로 변환시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엘, 아스피린의 정확한 활성 성분입니다. 잘게 썬 껍질, 2테이블 스푼을 물 한 컵에 넣고 15분 동안 끓이면 통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피를 맑게 하는 쓴차가 만들어집니다. 버드나무는 미국 본토 408개 주의 모든 가을과 강 근처에서 자랍니다. 재난으로 약국이 텅 비고 구급함이 바닥났을 때 버드나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어 다니는 약국이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1979년에 살리신을 의약 화합물로 공식 인정했는데 이는 모든 개척지 어머니들이 그 효능을 이미 알고 있은 지 1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톱 세토리스, 소금물 절임, 피클링 인 브라인. 상업적인 통조림 제조가 시작되기 전 개척지 여성들은 오이, 껍질콩, 양배추, 당근을 소금물에 담가 질그릇 한가리에 보관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했습니다. 물 한 컵당 소금 1테이블 스푼이었습니다.
채소를 완전히 잠기게 하고 깨끗한 강돌로 눌러놓은 다음 항아리를 실온에 두었습니다. 천연 박테리아, 특히 락토바실러스 유산균가가 당분을 젖산으로 변환시켜 톡 쏘는 피클 맛을 내고 해로운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8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딜 피클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김치 스타일의 양배추는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3갤런짜리 항아리는 한 번에 15파운드의 농산물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는 소금, 물, 그리고 인내심뿐이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현대 연구에 따르면 발효된 채소는 30일이 지나면 신선한 채소보다 실제로 더 많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발효에는 정이나 냉장 보관, 밀봉된 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톱 1빌, 수지, 동물성 지방. 램프 1870년 갤런당 50센트였던 등유를 살 여유가 없었을 때 대부분의 자작농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얕은 양철 접시, 면줄 심지, 정제한 동물성 지방으로 덮개가 없는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액체 상태의 수지를 접시에 붓고 가장자리에 면줄을 걸친 다음 심지 끝에 불을 붙입니다. 심지는 모색관 현상으로 액체 지방을 빨아 올렸고 6~8시간 동안 안정적인 노란색 불꽃을 내며 탔습니다. 도축한 동물에서 얻은 1파운드의 지방으로 48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은 베이컨 기름을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은 이를 슬러시 램프 슬러시 램프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철 정전 시 작은 접시, 신발끈, 버터 한 덩어리만 있으면 지방이 있는 한 절대 꺼지지 않는 비상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D형 건전지를 찾느라 혈안이 된 사람에게 이 방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톱 K10, 꿀을 이용한 상처 드레싱. 이 방법은 오늘날의 의사들도 여전히 놀라게 합니다. 개척자들은 베인 상처, 화상, 감염된 상처에 생꿀을 듬뿍 바르고 깨끗한 면으로 감싸 치료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들렸지만 매번 효과가 있었습니다. 꿀은 수분 함량이 낮고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며 pH 3.5 정도의 산성을 띠기 때문에 천연 항균 작용을 합니다. 박테리아는 말 그대로 꿀 속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재 메이오 클리닉, 아이먼 마요 클리닉에서 항생제로도 낫지 않는 악성 상처에 의료용 마누카 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Wounds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테스트한 화상 환자의 85%에서 꿀이 은 기반 드레싱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1885년 네브래스카의 한 자작농 아내는 아들의 도끼 상처를 꿀로 치료했고 아들은 다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전으로 응급실에 차를 몰고 갈 수 없을 때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생꿀 한 병은 훌륭한 비상 구급약이 됩니다. 증조 할머니의 민간요법이 이제는 동료 평가를 거친 과학이 되었습니다. 톱 9, 날씨 읽기 NOAA, 미국 해양대기청, 라디오와 도플러 레이더 앱이 있기 전 모든 자작농은 동물과 구름을 관찰하여 24시간 전의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목초지에 소가 누워있는 것은 기압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며 이는 12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들이 낮게 나는 것은 무거운 공기가 곤충들을 아래로 밀어내고 새들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으로 폭풍구를 의미했습니다. 달 주변의 무리는 권운에 있는 높은 얼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며 3일 이내에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떼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침의 붉은 하늘은 서쪽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들은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다듬어진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1792년부터 발행된
올드 파머스 연감 The Old Farmer's Almanac은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며 약 52%의 확률로 국립기상청의 장기 예보보다 더 정확합니다. 전화도 라디오도 없는 정전 상황에서 하늘을 읽는 방법은 185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톱 8. 반사불 피우기. 일반적인 캠프파이어는 열의 80%를 하늘 위로 잃어버립니다. 산악 개척자들은 불 뒤에 통나무나 돌을 벽처럼 쌓으면 열이 불을 쬐는 사람 쪽으로 반사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짐 브리저 는 1830년대 덫 사냥 일지에서 생나무 통나무로 3피트 높이의 반사벽을 만들어 작은 불을 장작 난로와 맞먹는 수준으로 바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불과 방수포, 바위 또는 기대어 만든 벽과 같은 두 번째 반사판 사이에 앉으면 양쪽에서 열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반사불은 하룻밤에 한 아름의 장작만으로도 영하 20도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난방이 안 되는 겨울철 정전 시 뒷마당에 반사 화덕을 만들거나 알루미늄 호일을 덧댄 벽난로를 사용하면 단 1BTU의 열 에너지 낭비 없이 온 가족을 따뜻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톱 7. 떼짱집 솥하우스. 단열나무가 없는 대평원의 개척자들은 통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통나무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초원에 떼짱을 두꺼운 블록 모양으로 잘라 벽돌처럼 쌓아 올려 3피트 두께의 벽을 가진 집을 지었습니다. 이 떼짱집 솥디엣은 작은 조리용, 난로 외에 다른 단열재나 냉난방 시설 없이도 여름에는 화씨 65도 약 18도, 겨울에는 화씨 50도 약 10도를 유지했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흙과 풀뿌리는 대부분의 현대식 주택보다 우수한 약 4식의 단열 카페의 R-value를 제공했습니다. 윌라캐터는 네브래스카의 가족들이 단칸방 떼짱집에서 발가락 하나 얼지 않고 영하 40도의 눈보라를 견뎌낸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날 전력망이 끊기고 난방기가 멈추면 일반적인 교외 주택은 6시간 이내에 열을 잃습니다. 하지만 떼짱으로 지은 구조물은 3일 동안 열을 보존합니다.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의 일부 농장에는 1880년대에 지어진 떼짱집이 여전히 서서 단열 기능을 유지한 채 누군가 다시 이사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톱축, 양모 vs. 면 카우보이들은 면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곤 했으며 현대의 저천증 연구는 그들의 말이 맞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면은 땀이나 눈에 젖으면 단열 가치를 모두 잃고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양모는 그 반대입니다. 양모는 흠뻑 젖더라도 곱슬곱슬한 섬유가 수분과 관계없이 공기 주머니를 가두기 때문에 보온성의 80%를 유지합니다. 1860년대의 개척자는 양모로 된 상하의 일체형 내복, 양모 바지, 양모 셔츠, 양모 조끼, 양모 코트, 양모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그와 대초원의 눈보라 사이에는 6겹의 양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을에 빠졌다가 기어나와도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하이커들은 2000년대에 양모를 재발견했고 스마트울과 같은 브랜드는 베이스 레이어 한 벌을 $80에 판매합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봄철 양털 깎기 비용만으로 옷장에 5겹의 양모 옷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난방기가 고장 났을 때 면 후드티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톱 5. 눈 속 저장소 스노우 캐시. 1월에 몬테나의 한 사냥꾼이 엘크를 쏘아 잡았을 때 600파운드나 되는 고기를 한 번에 집으로 가져갈 수 없자 깊은 눈 더미 속에 고기를 묻고 막대기로 그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눈은 단열 효과가 있으며 정확히 화씨 32도, 섭씨 0도에서 얼어붙어 완벽한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합니다. 고기는 몇 달 동안 꽁꽁 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덫사냥꾼들은 뒷다리 고기부터 라드 돼지기름, 양동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저장했으며 몇 주 후에 돌아와도 눈이 냄새를 가려준 덕분에 늑대들이 건드리지 않아 여전히 돌처럼 단단한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정전으로 대형 냉동고가 고장났을 때 냉동식품을 밖에 눈더미 속이나 단단히 뭉친 눈더미 아래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긴 냉동고보다 며칠은 더 오래 갑니다. 노스다코타에 사셨던 제 할머니는 80년 평생 얼음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셨습니다. 겨울이 제공하는 무료 냉동고인 셈입니다. 톱소어, 사사프라스와 삼나무차 모든 개척지 오두막의 석가래에는 말린 사사프라스 뿌리, 측백나무 장아지, 민트 잎사귀 다발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난방시설이 없던 시절 감기철이 닥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면 어머니들은 이 세 가지 식물로 차를 끓여 감기 증상을 극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사프라스 뿌리에는 가벼운 한겸작용을 하는 사프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삼나무 장아지에는 무게당 오렌지보다 약 5배 많은 비타민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페퍼민트는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 차는 몇 시간 만에 부비동을 뚫어주고 기침을 완화하며 열을 내렸습니다. 하루 3번 한 컵씩 마시면 48시간 안에 대부분의 감기가 떨어졌습니다. 현대의 약국에서는 15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간 감기약을 $25에 판매합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잎을 모아 무료로 차를 끓이셨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정전 상황에서는 마당에 있는 3가지 유용한 식물을 아는 것이 가득 찬 구급함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톱 3. 뜨거운 돌로 물 끓이기. 여기 $1000짜리 정수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끓일 만큼 큰 금속 냄비가 없었던 개척자들은 쇼쇼니족, 즉 쇼쇼네 상인들에게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갓 잡은 동물의 가죽이나 소나무 송진으로 밀봉한 촘촘하게 짠 바구니를 덧댑니다. 가을물로 채운 다음 불에 빨갛게 달군 주먹만한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돌은 즉시 열을 전달했습니다. 3분 이내에 물이 펄펄 끓어올라 람블편모충, 자산 기알디아부터 콜레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인성 병원균을 죽였습니다. 개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흙탕 소 연못의 물을 마시고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0초 동안 물을 끓이면 생물학적 오염 물질의 후레마 콘디둥쿨 9%가 사멸한다고 확인합니다. $1000짜리 카타딘 정수기는 99.9간 9%를 제거합니다. 생존 상황에서 그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가죽을 덧댄 구덩이 속의 뜨거운 돌은 차고에 있는 모든 전자식 정수기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톱 2. 야생동물 관찰로 물찾기 건조한 네바다와 애리존에서 개척자들은 새벽과 해질, 역해, 새들의 비행 패턴을 관찰하여 숨겨진 샘을 찾았습니다. 애도비둘기는 항상 해가 뜰 때는 물을 향해 날아가고 해가 질 때는 물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벌은 수원지를 향해 직선으로 이동하며 벌의 활동 방향은 3마일에 불과하므로 벌을 따라가면 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 굴락은 얕은 지하수 근처에 집을 짓습니다. 모여드는 동물들의 발자국은 거의 항상 내리막길을 따라 샘이나 물이 새으며 나오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는 뿌리가 영구적인 수분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만 자랍니다. 따라서 사막에서 홀로 서 있는 미루나무를 발견했다면 100피트 이내에 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추적 기술은 남서부 지역에서 수많은 마차 행렬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시상수도관이 고장나고 비축해둔 생수가 바닥나는 정전 상황에서는 지형을 읽는 법을 아는 것이 피지 워터 한 상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동물들은 만년 동안 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터프윌, 라드 개척자 가족의 생존에 다른 어떤 단일 물질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국인들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제된 돼지 기름인 라드는 요리, 베이킹, 튀김, 가죽방수, 항아리에 보존육 밀봉, 마차 차축 윤활, 비누 제조, 튼살 치료, 화상 치료, 모발 관리, 램프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300파운드, 약 136kg짜리 돼지 한 마리에서 30파운드, 약 18.6kg의 라드가 나왔으며 이는 냉장 보관 없이도 식료품 저장실에서 한 가족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서늘한 곳에 있는 깨끗한 도자기, 항아리에 보관하면 12개월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에 프록터 앤 갬블, Procter Gamble, 은 미국 주부들에게 크리스코 키리스코가 라드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설득하는데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라드는 버터보다 포화 지방이 적으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요리용 지방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라드를 대체했던 경화유는 오히려 라드가 원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척자 가족들은 라드 덕분에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렸고 더 병들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라드 한 항아리면 쇼트닝, 버터, 식용유, 램프 연료, 상처 연고를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료로 100가지 용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의 주방은 이 마법의 물질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시도해 보세요. 딱 하나만요. 1파운드의 라드를 정제하거나 부싯돌과 철 도구 세트를 만들거나 버드나무 껍질차를 끓이거나 지하 저장고를 위한 공간을 파보세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여러분의 고조 부모님이 틀렸다고 제게 말해보세요. 이 기술들이 소용없다고 말해보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시도해 보았고 이제 제 식료품 저장실은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조리대 위에는 라드 항아리가 있고 찬장에는 사워도우 스타터가 있으며 주방 서랍에는 탄화포 charcloth 주머니가 있습니다. 다음번 정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비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개척자들의 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대기업들이 미국인들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잊힌 비밀들이 현대의 식료품 저장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잃어버린 지식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